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즘 어떤 말이 나오냐면 워낙 트럼프가 이런저런 관세 폭탄을 막 던져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국가들이 웃고 있습니다. 안 무서워, 타코잖아 이러면서, 타코라는 뜻은 트럼프가 어차피 물러설 것이다 라는 것의 약자로 이제 시장이 겁을 안 내죠. 하도 상반기에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죠? 오죽하면 이제 공포가 사라졌다. 이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트럼프가 진짜 너네들 한번 맛볼래 하면서 더 센 카드가 나올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같이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다시 이제 관세 마구마구 막 폭탄처럼 던지고 있거든요. 주간으로도 정리해놨는데 막 주중에 캐나다 35%, 브라질 50%, 구리 50%, 다른 국가도 다 올릴 거다, 러시아도 말을 안 들어 제재할 거다, 막 이래도 증시는 0.3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면 빠진 것도 아니죠. 사실 그냥 숨 고르기, 열심히 달리다가 살짝 쉬어가는 구간 정도인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증시가 힘이 많이 세졌죠. 더 많이. 폭락이나 강한 조정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야, 뭐 이렇게 증시가 안 떨어지냐 하실 정도로 잘 버티고 있고, 주말 앞두고는 또 지금 유럽, 멕시코에다가도 관세 30을 부과하겠다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지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시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이러다 말겠지, 왜냐면 8월 1일 날까지 또 협상하겠지, 그게 목적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시장이 계속, 관세는 이제 좀 지겨운 재료가 됐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악재는 처음에가 무섭고 가면 갈수록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 못한다는 게 지금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으로 트럼프가 조금 말빨이 안 먹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있었던 한 가지 특이사항은 러시아입니다. 트럼프가 일단 중동 쪽은 좀 진정시켰잖아요. 그리고 러우 전쟁 남았는데, 트럼프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취임하고 며칠 내에 러우 전쟁 끝내버리겠다 막 호언장담했었는데 아직도 안 끝났죠. 그래서 그거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경고를 했었어요. 대규모 공격하지 마라. 근데 보란듯이 여기 보시면 푸틴 지금 콧방귀 끼고 있는 거 보시죠? 완전히 대놓고 트럼프 무시하듯이 트럼프가 공격하지 말라고 한 다음 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우크라이나한테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뽑힐만 하죠. 푸틴, 트럼프의 경고 비웃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 같다, 실망스럽다 하면서 월요일날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도 추가 제재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말빨이 안 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뭐 러시아도 비웃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증시 조정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단기 혼란의 재료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죽하면은 유가가 오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러시아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린 게 드론 500여 대, 이제 드론이 쓰입니다. 확실히 미사일은 20발 정도밖에 안 쏘고요. 드론으로 이제 수백 대로 이렇게 공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특징주 중에 드론주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미 국방장관이 러시아나 중국한테 드론전에서도 앞서야 된다 발언을 하면서 미국산 드론 제조 신속하게 추진하고 규제도 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주들 막 급등하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가 상승,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고로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관세 협박을 하고 뭐 러시아 때린다 해도 증시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트럼프가 또다시 증시 신고가를 자랑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트럼프는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이걸 보면 당연히 이제 저런 관세는 협상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술주, 산업재, 나스닥이 올타임 하이 신고가 뚫고 있다. 심지어 암호화폐까지도 신고가 뚫고 있다. 지붕 뚫고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 엔비디아도 내가 관세 때린 이후에 47% 신고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당연히 시장이 느꼈을 때, 아니 관세 맨날 겁준다면서 뭐 협박한다 그래놓고 증시 신고가, 코인 신고가까지 언급할 정도면 시장은 당연히 이쪽에 무게를 좀 두는 거겠죠. 저도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미국 증시의 상승, 우상향, 신고가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거기다가 또 마지막에 금리를 내리라는 말까지 꼭 합니다. 이거 좀 웃긴데 인과관계는 없죠. 증시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려라? 이건 좀 약간 인과가 안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증시가 신고가인데 연준은 금리를 내려라 이러는데, 아무튼 자산시장 강세까지 매주 언급하면서 연준 보고 금리 인하 하라고 압박까지 하는 것 자체가 자산시장에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시장이 관세라는 악재도 물론 있지만,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런 쪽에 호재를 좀 더 크게 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엔비디아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댓글이나 채팅창에도 엔비디아 얘기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놀랍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스멀스멀 오르더니 사상 최초로 4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조 달러면요, 여기 1,300원 정도 곱해보면 뭐 5천조, 6천조 원 될 겁니다.
참고로 한국 기업 모든 기업 작은 거 큰 거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3천조가 이제 넘어갔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엔비디아 한 개가 6천조에 육박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어떻게 기업 가치 하나가 6천조 원, 와 감이 안 올 정도의 숫자입니다. 참고로 1조 달러 시대를 연 게 애플이었고 2조 달러, 3조 달러도 애플이었거든요. 4조 달러부터는 이제 진짜 엔비디아가 열었으니까 이게 또 상징적인 숫자도 있고 의미도 되게 있는 것 같아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의 시대는 애플이 유지했었고 4조 달러는 상징적이기도 하면서 숫자가 괜히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또 진짜 몇 년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1등 자리를 계속 지켜가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올해 수익률도 엔비디아가 빅테크 중에 1등으로 올라섭니다. 야, 그래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1, 2등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수익률도 1등으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지금 뭐 올타임 하이 즐기실 것 같고 지금 사야 되나요? 막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고점 들어가면은 물려서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그죠? 이런 주식들은 뭐 단타 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고 간다. 이렇게 보신다면 언제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엔비디아가 왜 올라요 하실 수 있는데 돌아오는 주에 엔비디아 중국 가는데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이제 중국에 재진출한다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백악관하고 미팅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오케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앞으로 중국은 매출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다. 중국한테 수출 못할 것 같다 했는데 기조가 바뀌면서 지금 백악관에서 수출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용 칩 수출 논의하고 있고 규제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둘이 사이가 좋죠. 제가 참고로 이 엔비디아 언제부터 턴어라운드 했냐 하면 5월 달입니다. 이때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엔비디아가 하락 추세로 이어가다가 야 AI 좀 끝물이다 막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게 올해 5월 달 기억하시죠? 중동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그 엔비디아 극찬을 해주면서 중동 국가한테 엔비디아가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동 잭팟이 터져가지고 5월 달에 한번 이때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서 중국의 빈자리를 중동이 메웠다 이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번 달 들어서는 중국까지도 다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제가 인상 깊어 적어놨는데 그때 딱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애플의 팀 쿡은 여기 없고 내 친구 젠슨 황이 여기 있다. 이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의미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딱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은 좀 밀려나는 추세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추세에 이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래서 가져왔고요. 당분간 또 엔비디아의 또 시대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또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보다는 이런 AI라든지 미 증시 전반적인 또 강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룸버그 미 증시의 공포가 사라졌다.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겁 안 내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웃긴데 각종 공포에 단련된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겁주기가 먹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막 헤드라인에 악재를 터뜨려도 다들 덤덤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관세부터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를 위협하는데도 오히려 위험 선언은 확산되고 있다. 주식과 코인 뭐 이런 데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어요. 요거 4월 달에 주식, 채권, 각종 자산들의 변동성 급증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뭐 관세를 50 때리나 30을 때리나 뭐라 해도 그냥 무시하는 분위기, 악재는 완전히 묻히는 분위기로 변동성이 극도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전혀 투자자들이 겁먹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증시 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7월 달까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가다가 8월, 9월 정도에 이제 관세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그때 가서야 이제 좀 조정 올까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7월 달에는 증시를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반대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 댓글창에도 간혹 보이는데 야 요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조롱받고 놀림받을 사람이 아니다. 생카드 한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이 그림이 참 인상 깊은데 트럼프가 아무리 이게 폭탄을 들고 있어도 앞에서 팔짱 끼고 웃고 있죠. 유럽도 웃고 있고 캐나다, 브라질 안 무서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협상할 거잖아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시장이 무시하고 있는데 트럼프도 만만치 않다. 왜냐면은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 던졌을 때는 그때는 증시도 막 빠지고 있었고 이미 그리고 감세 법안 이런 것도 통과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증시도 V자 반등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감세 법안도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확실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죠. 그래서 더 센 카드를 때려서 설령 증시가 좀 떨어지더라도 크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트럼프도 힘이 세졌으니까
이런 덧센 카드로 증시를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봐야겠죠. 지금 당분간은 웬만한 카드가 나와가지고는 시장이 그냥 웬만하면 무시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약간은 조금 음모론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냐면 저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앱스타인 파일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래요. 그 미성년자 성범죄 때문에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 담긴 파일 이름이 앱스타인 파일인데 여기 사람 이름인데 요걸 이제 트럼프가 원래 대통령 되고 공개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공개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슈가 많았었는데 하도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가 이번 주에 지금 그 앱스타인 파일 그런 문제가 아니다. 관심 꺼. 에너지 낭비 괜히 하지 말자. 우리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신경을 써 이러면서 이제 말을 돌리니까 머스크가 오늘 주말에 됐고 빨리 공개나 하세요 이러면서 약속대로 공개하라 이러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게 화제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머스크 완전 물고 늘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잠잠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 이번 주 좀 조용해서 좀 주가 좀 오르다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또 주말에 컴퓨터 앞에 앉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핸드폰을 잡고 완전히 또 하이에나가 맹수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이 상상될 정도로 다시 또 트럼프랑 한바탕 하려고 하는 게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약간 이런 문제가 막 지금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일각에서는 관세나 혹은 더 센 어떤 카드 같은 걸로 되게 시장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선 돌릴 카드가 필요하다. 원래 이렇게 이슈는 더 센 이슈로 덮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앱스타인이라는 어떤 A라는 이슈가 떴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B라는 이슈로 더 덮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상 그렇다.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트럼프도 더 센 카드를 꺼내기 좋은 시점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얘기 나온 김에 테슬라 주주분들 현재 상태 지금 증시 신고가 가고 있는데 테슬라 주주분들은 여기 창 밖에 뛰어노는 다른 주주들을 보면서 쓸쓸하게 울고 있는 몽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웃긴데 여기 테슬라 주주분이 제발 정치 좀 그만해 했더니 새맑게 울고 있는 머스크를 보면서 눈을 질끔 감고 울고 있는 이 테슬라 주주분들의 현재 심리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좀 조용해서 이제 좀 주가 상승 좀 하나 했더니 이거 또 이러면 돌아오는 주에 또 이거 그러려나요?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진짜 음모론이 아니고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느껴질 정도지 않으신가요? 주주분들은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겠지만 아무튼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소외된 상태. 엔비디아 날아가는데 지금 다른 주식도 웬만한 거 다 날아가는데 강세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슈는 따로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KB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KB증권에서 트럼프는 언제 정말 관세를 때릴까? 계속 지금 타코라고 놀림받으면서 관세 계속 유예 하는데 KB증권에서는 관세를 8월부터 진짜로 때릴 거다. 그래서 8월 조정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트럼프가 8월 1일 이후에 더 이상 유예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안 믿는 분위기거든요. 또 유예할 거잖아. 지금 4월부터 몇 달째 유예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겨워 죽겠는데 8월 또 가가지고 9월, 10월, 또 11월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유예 안 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 조정설이 월가에서도 좀 커지고 있고 나오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있다.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4월 달에 관세 때릴 때는 미 증시가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세게 때리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미 증시가 다 신고가에다가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밀려고 했던 감세 법안 최대 중점 업적인 감세 법안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열릴 금리 결정 회의만 지나면 7월 30일만 지나면 이제 금리가 실제로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9월, 10월, 12월 뭐 이럴 때 한 2번 정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 리포트에 따르면 진짜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 세게 때려가지고 증시가 쇼크로 하락하기 시작해도 연준한테 압박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금리 팍팍팍팍 내리게 만들면 미 증시가 유동성 장세 기대감에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하방 지지 더 떨어지는 걸 막아줄 거다. 이런 걸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안전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핵심 타겟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진짜 때리고자 하는 나라 뭐 중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얼추 관세를 8월 전에 마무리를 짓고 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이거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얼추 8월 1일부터는 진짜로 이제 핵심 타겟한테 관세 때릴 수 있고 나머지 요건들도 충족됐기 때문에 요때 그래서 이제 KB증권에서 제가 보니까 8, 9월에 조금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당장 7월은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아닐 거야 하면서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약간 8월 출렁설을 계속 조금 요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월가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들도 관세를 진짜 부과하긴 할 건데 그 시점이 이제 8월에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도 말씀드렸던 장표인데 실제로 7월 달에는 계절적으로 항상 좋았고 제가 지난주도 8, 9월에 조정이 자주 오는 편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예측한 게 아니고 진짜 미국 증시 통계를 보시면 신기하게 8, 9월은 좀 약하고 하반기에 7월은 좀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월가 리포트 내신 분들도 이걸 참고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절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마침 또 8월 1일날 관세 유예 이제 진짜 종료된다면 증시가 또 핑계 대면서 출렁일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시나리오가 바뀌고 트럼프도 지금 관세 유예 맨날 하고 또 언제 말 바꿀지 모르니까 이렇게 현재는 시나리오가 이렇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지금 증시가 신고가 돌파했지만 이제 P이라는 증시를 가치 평가했을 때 기준으로 올해 고점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 좀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빅테크가 이제 7월 말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실적에서 좀 더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 그때부터 한 번 더 달리고 그 전까지는 약간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조정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 탐욕 구간이고 좀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받거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다 싶어요. 대형주 위주로는. 그래서 요즘에 대형주가 좀 재미없고 요즘 중소형주들이 막 들썩이죠. 뭐 암호화폐 막 들썩이고 이런 얘기를 또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빅테크 이런 거 잠깐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싶고 또 실적 시즌 7월 말 8월 초중순부터 또 빅테크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 또 다시 달리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덧셈 카드나 관세 반전 뭔가가 나와서 좀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하반기는 크게 봤을 때 강세장에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에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세 가지 크게 지금 증시를 지켜주는 요인들이 센 게 많습니다. 트럼프가 부채 한도도 실컷 늘려놨기 때문에 돈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고요. 재정 확대 그리고 9월 다가올수록 금리 인하도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통과시켜놓은 감세안이 사실상 기업과 일반 개인들한테 실질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증시에 좋은 요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증시에 좋은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정이 온다면 저는 추매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벼운 이슈들이 아니라 큰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도 이런 이슈 있었는데요. 주말에 결국 유럽에서요 빅테크 세금 철회했습니다. 야 이게 몇 년 동안 유럽이 이를 갈고 작심하고 준비했던 빅테크 디지털세인데요. 이거 결국 트럼프한테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8년 빅테크 때리려고 빅테크한테 세금 걷겠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제가 미국 증시 할 때부터 늘 빅테크 반독점법 위반부터 해서 빅테크가 세금을 안 내고 뭐 유럽에서 독점적으로 해간다 이러면서 문제가 많아서 맨날 유럽이 세금 걷는다 했는데 유럽에서 2028년부터 딱 부과하려고 이제 공식적으로 입법까지 하고 막 이렇게 결정해놨는데 트럼프가 관세 압박하니까 결국은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오죽하면 빅테크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유럽의 부채 상환에 쓸 정도로 지금 유럽이 아주 세금 걷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항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유럽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속쓰린 결과일 수 있는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트럼프가 빅테크 지켜준 셈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 거의 대놓고 지킴이다. 유럽의 빅테크 대상 세금에 매우 큰 불만이 있었다라고 대놓고 유럽 주요 정책 자들 앉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빅테크 미국 기업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상 외국으로부터 미국 기업 트럼프가 관세라는 협상 카드 들고 지켜주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줄줄이 지금 다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우려 사항들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G7이 빅테크 대상으로 세금 더 부과하는 거 철회시켰죠. 캐나다가 디지털 세금 때리겠다는 거 철회시켰죠. 이번 주에 유럽이 빅테크 세금 매기겠다는 거 철회시켰습니다. 보류도 아니고요. 이제 그냥 아예 철회시켜버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감세한 최대 수혜가 빅테크죠. 그래서 제가 근거 없이 그냥 빅테크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악재는 사라지고 호재를 주고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혜택을 빅테크가 받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도 회복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7월 말 실적도 점점 상반기에 빅테크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빅테크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약달러의 빅테크가 수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도 빅테크한테 호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돌아오는 주에 트럼프가 이제 줄줄이 AI 전력, AI 인프라 관련된 연설과 행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AI 모멘텀은 있을 예정인데 특히나 AI 전력입니다. 전력. AI 인프라 맵에서도 올해 가장 수익률 좋고 주목받는 게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인데요. 지금 트럼프도 이제 행정명령과 그 연설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은 AI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전력이다. 전력 공급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행정명령까지 서명해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는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전력 부족 이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네모 안에 적혀있는 주식들 분류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배전하는 변압기, 전력망을 까는 그런 기업들은 이튼이라고 하는 기업과 퀀타 서비스라고 하는 기업 여기 두 개가 있고, 원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소형 원전, 유망주들, 미국의 핵 원료를 공급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독점 회사 LEU 이렇게 티커도 적어놨습니다. 계속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좋을 건데 전력 관련주들이 계속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한국도 이번에 기사 보셨나요? 역대급 폭염 때문에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짤을 봤어요.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 여름은 더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시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 봤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뭐 전력 수요 기록 연일 갱신이 아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추세죠. 그래서 여름 폭염, 지금 냉방기 돌려야 되는 필요 일수 증가세, 여름 전력 비용도 급증세인데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단기로 매년 여름 겨울 올 때마다 폭염, 너무 추운 거,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 너무 추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단기적으로도 전력주들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중장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 뭐 암호화폐도 덩달아 뜨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머스크가 오죽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해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타 칠 주식이 아니고 길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 사이클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다가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내놓은 이번 주 보고서에서 대규모 정전에 대한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느라 난리인데 그걸 공급할 전기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에서 나오고 있죠. 정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다른 공장 짓는 거랑 AI 데이터 센터 늘리는 거는 전력 수요의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주식들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요. 관심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돌아오는 주부터 실적 시즌 시작인데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입니다. 캘린더 넣었는데 제가 이건 카페에 업로드 할게요. 제가 만든 캘린더도 있어서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도 카페에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크립토 위크,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주간 암호화폐 또 법안 처리로 관심 많이 받을 거고, 트럼프의 AI 에너지 행사 연설 15일 날 있고, 그 다음 주에 AI 액션 데이라 그래서 아예 대놓고 행정명령 서명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JP모건, 블랙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리고 TSMC, 넷플릭스까지 실적 발표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빅테크도 있는데 아직 미정인 기업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벌써 2025년 하반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과연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 미국 주식 하반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반기 특강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 딱 세 가지 골랐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딱 키워드를 엄선해서 골라놨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하반기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고 또 예상 못한 어떤 변수가 있는지까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반기 주목할 주식 15개, 그리고 ETF 5개,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유망주, 또 중소형주들 들썩이는데 유망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것들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팁하고 노하우까지도 싹 정리해놔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특히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그 관련해서 매수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명확한 참고 지표들 기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하반기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핵심 위주로 특강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